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일본 작품 주관적인 추천 순위 베스트 7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위는 드라마 미망경찰 미드나잇 러너입니다. 이 작품은 2017년에 한국에 개봉했던 영화 청년경찰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보통 영화는 영화로 드라마는 드라마로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영화를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당연히 드라마가 영화보다 분량이 훨씬 길기 때문에 원작 영화에 없었던 오리지널 캐릭터들이나 오리지널 스토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원작 영화에 나왔던 내용은 드라마 1화에서 3화까지에서 다 다뤄지고요. 4화부터는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화까지 나오는 스토리가 원작 영화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옮긴 편이고요. 다만 원작에서는 되게 좀 수위가 센 범죄가 등장하는데 드라마에서는 수위를 살짝 낮춰서 범죄의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을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 전개나 중요한 장면들은 원작을 그대로 따라간 편이고요. 그만큼 재미 면에서도 원작의 재미를 충실히 잘 구현했다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6위는 드라마 마이 보스 마이 히어로입니다. 2001년에 나온 한국 영화 두사부일체를 리메이크를 한 드라마고요. 두사부일체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라서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욕설도 많이 나오고 그 윤재균 감독 특유의 성인용 화장실 개그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하이틴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위는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요. 일본 하이틴 장르에서 많이 나오는 고등학교 생활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내용들로 영화에는 없는 오리지널 내용들이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의 큰 줄기는 영화와 동일한 흐름을 따라가는 편이고요. 애초에 조폭 야쿠자의 거물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에 재미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의 재미는 충분히 보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위는 끝까지 간다입니다. 2014년에 나온 한국 영화 끝까지 간다. 일단 작품 소개하기 전에 이 작품의 주인공이었던 이성균 배우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 작품이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여러 국가에 리메이크 판권이 팔렸고 그래서 중국, 프랑스, 필리핀 그리고 2023년에 일본판까지 이렇게 리메이크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원작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 것에 반해서 일본판은 원작과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진웅 배우가 연기했던 악역 캐릭터를 일본에서는 아야노 고가 연기했는데 저는 일단 이 캐스팅만 봐도 뭔가 원작이랑 이미지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 리메이크판 내용에서도 이 캐릭터가 원작과 비교해서 설정과 내용 면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내용들이 되게 재밌고 흥미롭긴 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원작이랑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작에 나왔던 중요한 사건이나 장면들은 또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기본적인 설정이나 스토리 전후 맥락이 원작이랑 완전히 다른데 몇몇 장면들만 원작이랑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그 장면들이 되게 개연성 없고 자기적인 장면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적인 부분이 엄청 과한 건 아니고 이런 참신한 시나리오의 작품일수록 이런 우연적이고 자기적인 전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면서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른 국가들에서 여러 번 리메이크가 되었던 작품이라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 그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4위는 영화 수상한 그녀입니다. 2014년에 나온 황동혁 감독의 영화가 원작이고요. 전혀 블록버스터급 영화도 아닌데 오로지 재미있다는 입소문만으로 8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히트를 한 영화라서 내용 자체는 진짜 재미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수상한 그녀 이 영화는 내용도 재미있지만 원작에서 이 심은경 배우의 이 코믹 연기 하드캐리가 정말 엄청났던 작품이거든요. 일본판에서 타베 미카코가 연기했던 이 캐릭터를 보면은 한국판에 비해서는 좀 코믹적인 면모가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일본말 자체가 한국에 비해서 욕설도 거의 없는 편이고 한국말처럼 적나라한 수위 높은 표현 들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코믹적인 부분들은 확실히 한국판보다는 약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나름 일본판만의 장점도 있었는데 일단 여주인공 타베 미카코가 이런 코믹적인 느낌은 좀 떨어졌지만 되게 좀 슬퍼 보이는 그런 감성적인 연기에는 어울리는 마스크라서 이 영화에서 눈물 나는 감동적인 장면들 그런 장면들은 되게 잘 살렸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일 명장면인 그 방송국 신인 소개 프로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 한국판도 그 장면 진짜 좋았지만 일본판에서 그 노래가 엄청 좋아가지고 그 장면 상당히 인상 깊게 봤고요. 한국판에서는 노래가 딱 끝나는 순간에 이렇게 눈물이 쓱 흐르는데 일본판에서는 좀 더 일찍 3절 후렴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곡이 제일 하이라이트로 감정이 팍 터져 나올 때 그때 싹 눈물이 흐르는 장면으로
좀 바꿨거든요. 사실 요 리메이크라는 게 원작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 눈물 장면 같은 경우도 원작과 달리 이렇게 해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연출한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은 시도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판에서는 주인공한테 아들이 있는데 일본판에서는 딸로 바뀌었고요. 심지어 딸이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을 해서 아빠 없이 자식을 혼자서 키운 주인공 본인하고 동일한 처지로 만들어 놔가지고 모녀가 더 이렇게 서로 동지감을 느끼면서 교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변경도 꽤 괜찮은 각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3위는 영화 써니 강한 마음 강한 사랑입니다. 2011년에 나온 강영철 감독의 영화 써니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수상한 그녀와 마찬가지로 써니도 입소문만으로 700만 명이 넘는 초대박 흥행을 터뜨린 영화고 일본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사실 써니 이 영화는 끝까지 간다나 수상한 그녀처럼 뭔가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뭔가 영화를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사실 영화 자체가 워낙에 완성도 높게 잘 만든 영화라서 완성도를 비교하면 일본판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본판에도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는 거는 물론 한국판에서도 그 80년대 교복 자율화 세대의 그 시대 상황을 작품에 잘 녹여냈지만 그런 시대적인 특성을 거의 뭐 이 작품의 메인으로 삼을 만큼 막 초반부터 아무로나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든지 하면서 되게 막 중점적으로 그려내거든요. 원작은 80년대였는데 일본판에서는 90년대 소위 말하는 고갸루 세대의 이야기를 그려냈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그런 시대적인 개성이 잘 드러나 있고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사실 또 당시에 뭐 에반게리온이나 아무로나미에 같은 일본 대중문화들은 한국에 알려지던 시대였으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봐도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판 캐스팅도 되게 좋았어요. 한국판에서 심은경, 강소라, 민효린 이렇게 제일 중요한 3인방 캐릭터인데 일본판에서는 히로세 스즈, 야마모토 마이카, 그리고 이케다 에라이자 이 배우들이 3인방으로 출연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한국판 캐릭터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 일본판만의 새로운 매력도 보여준 괜찮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위는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입니다. 같은 제목의 2015년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특히 여주인공의 개성이 대단했던 작품인데 한국판에서 황정은 배우가 엄청 이상한 머리 스타일하고 이른바 그 못난이 메이크업 뭐 그런 걸 하고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파격적인 비주얼을 보여주었던 작품이죠. 사실 예쁜 배우가 못생긴 캐릭터를 연기하는 작품들은 꽤 있는 편이고 그런 작품들 보면서 대부분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 황정은 배우도 막 일부러 못생기게 꾸민 티가 팍팍 나는 그런 비주얼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그런데 일본판 드라마에서는 여주인공 코시바 후카 이 배우의 비주얼을 황정은 배우처럼 막 그렇게 과하게 막 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여주인공이 전혀 못난이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드라마 첫 장면에서 여주인공이 술집 알바를 하는데 손님들이 막 여주인공 얼굴 보고 막 별로다 뭐 이런 반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막 시작부터 막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시청자가 속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고 뭐 적당히 속아주는 느낌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 캐릭터는 초반부터 되게 귀여운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 캐릭터예요. 사실요 코시바 후카 배우 얼굴이 이 초반에 폭탄머리 했을 때 비주얼이 나중에 좀 정돈된 스타일로 바꿨을 때보다 더 잘 어울려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외모 업그레이드 되는 그 에피소드가 딱 나왔을 때도 안 바꾸는 게 더 나은데 라는 생각까지 막 들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여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와서 그것만으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물론 한국판의 황정은 배우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지만요. 사실 남자 주인공의 경우도 저는 박서준 배우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로맨스물에서 엄청 막 귀엽거나 달달한 느낌을 내는 그런 배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판에서 나카지마 켄토 같은 경우는 배우가 아니라 본업이 아이돌이기도 하고 180cm가 넘는 박서준 배우와 비교해서 키도 좀 작고 이러니까 나중에 막 이런 귀엽고 달달한 연기하는 게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었고요. 이 남녀 배우가 한국판에 비해서 되게 뭔가 좀 작고 귀여운 그런 이미지라서 직장 배경의 드라마인데도 마치 일본 하이틴 로맨스물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1위는 로퐁기 클라스입니다. 2020년에 나온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를 1위로 선정을 한 거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원작 자체가 이 7작품 중에서 원작을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작품이거든요.
이태원 클라스가 16부작인데 로pongi 클라스는 13부작으로 줄었고요. 또 편당 시간 분량도 한국판에 비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원작보다 훨씬 짧아졌는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느 정도는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클라스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만든 드라마지만 중후반부에 살짝 늘어지는 전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판에서는 분량이 줄어드니까 그런 늘어지는 부분이 없이 빠르게 내용 전개가 되어서 그 점은 원작보다 나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캐스팅인데, 일단 여배우들 얘기를 해보면요, 물론 원작에서 김다미, 권나라 배우도 좋은 캐스팅이었지만 이 캐릭터의 설정을 보면 되게 화려하고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 캐릭터인 조이서가 어느 정도 이런 비주얼이나 분위기 같은 걸로 기를 죽이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드라마에서는 권나라 배우의 외모가 너무 화려하게 예쁘고 김다미가 오히려 거기에 살짝 눌리는 느낌이 나니까 캐릭터 설정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판에서는 오소아 역할, 여기서는 유카라는 이름의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아라키 유코가 연기했거든요. 물론 아라키 유코도 엄청난 미녀이긴 하지만 뭐 권나라 배우처럼 엄청 화려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가지고 여주인공 아오이 역을 연기한 히라테 유리나하고 그런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꽤 캐릭터 설정에 잘 맞는 그런 그림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경우는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박세로이는 물론 나쁜 사람이 아니고 되게 건실한 청년이긴 하지만 뭔가 되게 삶의 풍파를 많이 겪은 고독한 늑대 같은 캐릭터. 로폰기 클라스의 주인공 아라타는 제가 본 다른 작품에서 비슷한 캐릭터를 찾자면 만화 미스터 처바방에 나오는 주인공 세키구치 쇼타, 이 캐릭터랑 되게 이미지가 비슷하더라고요. 머리 스타일도 사실 박세로이 캐릭터의 되게 상징과도 같은 특징이 저 머리 스타일인데, 근데 일본판의 아라타는 그런 박세로이의 독특한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지 않고 정말 그냥 어디에 견습 초밥 요리사 같은 그런 비주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되게 뭔가 소년 만화 주인공스러운 그런 캐릭터로 나왔어요. 이렇게 주인공 캐릭터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런데 또 막상 작품의 내용상으로는 이런 캐릭터도 되게 잘 어울린다. 애초에 원작 내용도 미스터 초밥왕 같이 되게 일본 소년 만화스러운 내용이잖아요. 사실 일본에서 이태원 클라스가 엄청 히트를 한 이유도 내용 자체가 일본인들이 선호하고 또 자주 접해본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서 이런 일본 소년 만화풍 주인공 버전으로 해서 일본 리메이크로 만들어진 게 뭐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잘 어울렸고, 또 그만큼 한국 원작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재미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저는 뭐 되게 흥미있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영화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일본 작품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7 작품들을 소개를 해보았고요.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